안녕하세요. 임신준비반 오늘의 쌤 전행준입니다. 임신 테스트기에서 분명 2줄이 나왔는데 초음파 검사에서 아기 심장 소리를 못 듣거나 혹은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계류유산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임신의 기쁨을 느꼈기 때문에 더욱 힘겨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힘든 주제지만 계류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류는 머물러 있다는 의미인데요. 계류 유산은 자궁 경부가 닫힌 상태로 수일에서 수주 동안 유산된 태아가 자궁 내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질 초음파로 아기 집을 확인했는데 태아가 보이지 않거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유산이 되었다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태아와 태아의 심박동은 6에서 6.5주에 확인할 수 있고 이때 태아 크기, 머리부터 엉덩이까지의 길이는 1에서 5mm 정도이고 아기집 크기는 13에서 18mm입니다. 태아의 길이가 7mm가 넘었는데도 심박동이 없는 경우 유산했다고 진단합니다. 진단을 보류하는 경우도 있나요? 정상 발생일 때도 태아 없이 아기집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기집이 12mm 이내로 작은 상태면 2주 후에 초음파를 보고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계류유산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유산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기존에 있던 임신 초기 증상인 메스꺼움이나 입덧이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복통이나 출혈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의학적 처치를 하지 않고 임신 산모를 두면 양수나 태반의 일부가 여성의 몸에 흡수되고 나머지는 자궁 내막에 붙어 다음 임신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 다른 유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류유산을 포함한 자연유산은 임신을 준비하는 남녀 4쌍에서 1쌍을 차지합니다. 유산의 80%는 임신 12주 이내에 발생하는데 안타깝게도 임산부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유산 확률이 올라갑니다. 36에서 40세 사이에는 30%, 41세에서 45세 사이에는 50%에 이릅니다. 50에서 60%는 태아의 염색체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상 염색체를 가진 경우에도 유산이 될 수 있는데요. 임산부에게 조절되지 않는 당뇨, 혈전을 유발하는 항지질항체 같은 자가면역 질환, 자궁의 기형, 음주와 흡연, 자궁 내 피임장치, 여러 번의 임신 중절의 경험 등이 유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쏘파술 하면 수술하다 자궁에 상처 입을까봐 약물로 빼내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약물로 배출하는 방법의 장점은 수술로 인해 자궁 내막에 상처를 입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약물 배출은 생각보다 많은 양의 출혈이 있을 수 있고 아기 집과 임신 산물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통증이 심하게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임신 산물이 남는 경우에는 쏘파술을 다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흔히 사용하는 약물은 미소프로스톨인데요. 자궁을 강하게 수축시켜주는 약입니다. 이 약은 먹으면 생리통보다 강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견디기 힘든 통증과 1시간 동안 2개 이상의 패드를 흠뻑 적실 정도의 출혈이 일어나면 병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출혈과 배출이 모두 종료되면 초음파로 치료가 잘 끝났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쏘파술은 수면 마취하고 자궁 경부를 열어서 임신 산물을 흡입하는 수술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조심스럽고 또 섬세하게 진행해야 하는데요. 수술 시 상처가 생겨서 자궁 내막 유착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너무 깊어 조직을 건드리면 내막 기저층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쏘파술 이후에 몸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쏘파술은 수술 직후에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술이긴 합니다. 하지만 임신이 막 시작하자마자 강제로 종료가 된 셈이기 때문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고 열이 난다거나 과도한 출혈이 일어난다거나 몸에 다른 이상 반응은 없는지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음을 추스리는 감정 회복기를 가질 것을 권해드립니다. 계류 유산을 겪게 되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뭘 실수했는지 자꾸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마음의 안정을 갖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파수를 많이 받나요? 아니면 약물치료를 많이 하나요? 저희는 소파수를 조금 더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염색체 이상이 있어서 유산이 됐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소파수를 꽤 진행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염색체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PGT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기도 합니다. 유산 후 다음 정상 생리를 하면 임신 준비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배란은 빠르면 유산 후 8일 차에 시작하고 평균적으로는 3주 차에 시작하지만 더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임신이 가능한 상태로 볼 수 있지만 그래도 2번의 생리하고 다시 임신 시도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종종 생리양이 너무 줄었다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회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생리양이 줄 수는 있지만 2달 동안 생리양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자궁 내막의 유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계류 유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임신 준비는 개인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